뉴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솔로 레벨링 시즌 4 최종 결전편을 설명해 드립니다. 성진우와 헌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대한 만화의 파동이 전장을 뒤흔들었고 서울 상공의 거대한 문에서 엄청난 군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허둥지둥 움직이자 군중 속에 공포가 번졌고 공격하라는 외침, 준비하라는 명령, 짐승들이 아직 내려오는 동안 치라는 지시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날개와 송곳니로 어두워졌고 몰려오는 무리는 곧 밀려올 파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혼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고 압도적인 만화의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그의 말 한마디의 무게만으로도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다. 혼란이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사냥꾼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설였고 왜 진지를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진철은 참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왜 멈추는지 진우에게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수 무리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날개짓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협회 정예들 사이에 서 있던 최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적이 아직 공중에 있을 때 공격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진우는 전혀 흔들림 없이 마수 군단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헌터들은 숨을 죽였다. 다른 괴수들보다 더 위압적인 몸 전체가 뾰족한 갑옷으로 둘러싸이고 군주들의 필적하는 기운을 내뿜는 한 마리가 대열을 깨고 진우를 향해 내려왔다. 두 존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곧 괴수는 고개를 숙여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괴수의 목소리는 깊고 천둥 같았으며 자신을 그림자 군단의 사령관, 대장 벨리온이라고 소개했다. 정적이 흘렀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고 그리고 마침내 일이 벌어졌다. 한때 하늘을 뒤덮었던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마수의 군대가 하나씩 완벽한 일사불란함으로 그들의 군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수만 마리의 괴물들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선 남자, 그들의 새로운 주인, 그림자 군주 성진우에게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철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에 무게의 무릎이 꺾일 뻔했다.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 괴물들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쪽에 서 있던 토마스 안드레는 맨 앞에 선 3마리의 거대한 용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것들 중 하나만 있어도 인류와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지금은 3마리 모두가 한 남자를 따르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레너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진우는 굳건히 서서 이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군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스본이 남긴 군대,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각성한 그림자 군주의 진정한 힘이었다. 진우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고 그의 생각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며칠 후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진우는 호기심 많은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광활하고 황량한 땅에 도착했다. 투스의 거대한 손 위에 선 진우는 날카롭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림자 군대가 아래에서 충돌하며 전장의 북소리처럼 일사불란한 발걸음이 땅을 울렸다. 그의 곁에는 대장군 벨리온이 조용히 혼란스러운 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벨리온은 자신의 군주가 군대를 2개의 대립진영으로 나누어 실제 전투를 통해 훈련시키는 혁신적인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진우는 병사들이 죽지 않으니 이 방법이 그들을 단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모의전이 격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베루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인 개미왕은 대장군의 자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벨리온에게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진우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오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허락을 내렸다. 섀도우 군단은 훈련을 멈추고 진정한 볼거리를 기대하며 거대한 원을 이루어 둘러섰다. 벨리온과 베루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베루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어둑한 빛 속에서 발톱을 번뜩였고 벨리온은 이그리스의 것보다도 더 거대한 대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진우는 집중해서 지켜보며 벨리온의 무기가 지닌 엄청난 무게와 크기를 눈여겨봤다. 그의 힘은 속도보다는 압도적인 힘에 의존한다는 것을 느꼈다.
진우의 신호에 베루가 바람을 가르며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벨리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의 채찍 같은 검이 만화로 불타오르며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휘둘러졌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에 잠시 놀랐다. 검은 공중을 휘돌며 바람과 땅을 가르듯 휘몰아쳤고 베루 주위에는 깊은 흠집이 남았다. 그러나 그림자 군단장은 전혀 굴하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벨리온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벨리온은 그 움직임을 예견하고 검을 뒤로 당긴 뒤 재빠르게 비틀어 공중에서 베루의 몸통을 감아 올렸다. 개미왕은 굉음과 함께 땅에 내리꽂혔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감탄했다. 벨리오는 거의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베루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대원수의 반사신경은 진우의 예상 그 이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스본이 그에게 지휘권을 맡긴 이유였다. 하지만 진우는 베루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개미왕은 흙더미를 뚫고 튀어나오며 눈을 번뜩이고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그러나 벨리오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베루를 땅에 눌러 고정시키고 검을 그의 옆에 꽂아 넣으며 승부를 끝냈다. 베루는 숨을 헐떡이며 패배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진우는 상처 입은 개미를 내려다보며 왜 그렇게까지 대장군의 칭호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베루는 시선을 떨구고 조용히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죽은 곁에 항상 남는 것뿐이라고 고백했다. 진우는 그에게 대장군이 아닌 벨리온이 오른쪽에 선다면 자신은 왼쪽에 서 있을 자리를 제안했다. 베루의 눈이 커지며 감정이 푹 받쳤다. 하지만 그가 이 순간을 감동적인 장면으로 만들기 전에 진우가 끼어들어 감상은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때 이그리스가 뒤에서 앞으로 나서며 자신도 도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진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다른 임무를 내렸다. 이그리스는 자신의 뒤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바로 그때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투스카와 드래곤들이 한데 모여 마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예고도 없이 두 마리의 거대한 드래곤이 몸을 뒤로 젖히더니 하늘을 향해 불길을 뿜어냈고 그 불꽃은 구름까지 태워버릴 듯했다. 투스카도 지지 않겠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탐욕의 오브를 꺼내든 그는 만화를 불타는 핵으로 모은 뒤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하이오크 병사들은 주인의 위험에 감탄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한편 드래곤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패배에 분명히 불만을 드러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는 분명했다. 그들은 화력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투스카는 마법 오브를 사용해 반칙을 했고 그것을 슬쩍 감추려 했다. 진우가 소란스러운 자신의 군대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벨리온이 그에게 다가와 왜 이들을 그림자로 돌려보내지 않는지 물었다. 진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오랜 시간 차원 균열에 갇혀 있었으니 이들이 밖에서 시간을 즐기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벨리온을 바라보며 애쉬본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벨리온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는 지배자들이 자신을 비난했을 때조차도 애쉬본 곁에서 보냈던 오랜 세월을 떠올렸다. 그는 애쉬본의 첫 번째 병사였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왕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에 감동한 진우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벨리온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했다. 불빛이 비추는 하늘이 서서히 밤으로 물들어가자 진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전장은 고요해진 채 벨리온이 애쉬본 곁에서 보낸 긴 여정의 서사시를 들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진우의 머릿속에는 애쉬본의 기억이 맴돌았다. 그 기억은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바로 드래곤 왕이 이끄는 전쟁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팔대군이 초래할 위험은 언제든 세상에 닥칠 수 있었고 진우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전투에 대비해야 했다. 진우가 식사 준비를 마칠 무렵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다. 진우의 아버지도 위험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요리를 해주곤 했다고 하시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진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어머니의 걱정을 애써 넘기며 그런 일은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진우는 누군가 온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신이 문을 열겠다고 했다. 문을 열자 유명한 회장과 몇몇 수행원들이 밖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유 회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하며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저녁 밖으로 나섰다. 유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한 잠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일을 떠올리며 그 일에 진우가 관여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왜 진우가 자신을 도와줬냐고. 진우는 그저 자신이 유 회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만약 유 회장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자신도 그를 도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곧바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모두 진우 덕분이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유 회장의 얼굴에는 감사의 감정이 가득 차올랐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물었다. 진우는 옅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우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 회장에게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멀리 어둠에 뒤덮인 영역 깊은 곳에서 변형의 군주 요그문트가 그림자 군주의 배신에 관한 인간 세계의 불길한 소식을 전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직접 그림자 군주를 상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미 지구에 있는 군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응답하듯 수십 마리의 고대 용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며 그들의 눈동자가 숯불처럼 빛났다. 세계를 뒤흔들 대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곧 베이징 국제공항에까지 미쳤다. 그곳에는 유저강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중국 헌터들은 많은 이목을 끌었지만 평소 침착한 유저강은 기자들에게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장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러나 공항 밖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위로 향하자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위를 바라보았다. 베이징 상공에는 어둡고 불길한 게이트가 나타나 있었다. 그 거대한 모습은 마치 지옥이 도시 위로 쏟아질 듯 위협적이었다. 베이징의 거대한 게이트가 출현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우진솔이 진우에게 소식을 전하는 동안 그의 뒤편 스크린이 밝게 켜졌다. 그는 중국에 나타난 게이트를 포함해 전 세계에 총 8개의 게이트가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고 알렸다. 진우와 마주 앉은 진솔은 조심스럽게 이 게이트들이 그의 그림자 군대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적들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솔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회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손가락을 뻗어 진솔의 이마에 검지 손가락을 댔다. 순간 진솔의 시야가 새까맣게 변했다. 엄청난 양의 이미지와 지식이 그를 압도했다. 지배자들의 계획, 군주들, 그리고 지구를 향해 진격하는 거대한 군대들이었다. 환상이 끝나자 진솔은 숨을 헐떡이며 본 것을 이해하려 했으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다.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괴물 사이의 전투가 아니었다. 인류가 무력하게 끼어있는 군주와 지배자라는 두 압도적인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었다. 진우를 바라보며 진솔은 한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괴물 같은 적들을 혼자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의 중대함에 압도당한 그는 헌터 협회가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요청을 전달했다. 바로 다음 날 한국 헌터 협회는 전 세계 대표자들에게 긴급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례 없는 회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152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정했다. 넓은 회의장에서 진솔은 군중을 훑어보며 비서에게 참석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서는 명단에 있는 국가들 외에는 추가로 응답한 나라가 없다고 확인했다. 호기심과 분명한 불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비서는 전날 진우 헌터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졌는지 물었다. 진솔은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둠 속에서 거대한 용이 이끄는 엄청난 용의 군대가 솟아오르던 그 기억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기억은 지금도 그를 괴롭혔고 진솔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진우는 저렇게 막을 수 없는 힘에 어떻게 맞설 생각일까?
생각에서 벗어난 진솔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진우에게 연락해 요청한 대로 모든 대표들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진우가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자 진솔은 살짝 놀라 움찔했다. 나란히 서 있는 동안 진솔의 마음은 불안으로 소용돌이쳤다. 진실이 밝혀지면 세상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나라는 공황에 빠질 것이다. 어떤 곳은 혼란에 휩싸여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단호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은 베일이 벗겨지고 세상이 다가오는 전쟁의 진실을 보게 될 날이었다. 곧 회의실에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득 찼다. 최고의 관료들, 길드 마스터들, 심지어 헌터국 국장까지 모여 연단에 홀로선 한 임무를 주시했다. 진우가 참석자들에게 말을 건네자 방아는 숨을 죽였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도 생략한 채 곧 닥칠 혹독한 시련에 대해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수백 마리의 마수들이 세상에 내려와 폐허만을 남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이어서 이번 재앙이 카미시 습격대의 참혹함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급 헌터들조차 적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롭고 숨막힐 듯했다. 그 침묵은 믿기지 않는다는 속삭임과 점점 커지는 의심의 목소리가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깨졌다. 그들은 증거를 요구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손목을 한번 튕기자 그의 뒤로 여러 개의 게이트가 소환되었고 각각은 불길하고 이질적인 에너지로 맥동했다. 그것들이 나타나자 공기마저 떨렸다. 관계자들은 얼어붙은 채말을 잃었고 넓게 뜬 눈에는 섬뜩한 빛이 비쳤다. 그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이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진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적들 역시 자신처럼 언제 어디서든 이런 게이트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침공이 시작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적들이 모으고 있는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자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는 게이트에 가까이 가지 말고 다가오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경고는 충격파처럼 방안을 휩쓸었다.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표들은 즉시 행동에 돌입해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보호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할 말을 전한 뒤 아직 혼란이 닥치지 않은 외딴 섬의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도착한 진우는 시선을 들어 광활한 풍경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성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바루를 소환해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날카로운 호기심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성의 거대한 설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의문을 품으며 정말로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것인지 소리내어 물었다. 진우의 시선은 성 꼭대기로 옮겨졌고 그곳에는 거대한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 존재 역시 지나치게 과시적이었다. 진우는 그 깃발에 대해 재미와 짜증이 뒤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 순간 벨리안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바로 옆에 겸손하게 자리를 잡으며 군주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드러냈다. 진우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이 모든 것에는 대원수 벨리안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진우는 성에 관한 문제를 제쳐두고 훨씬 더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전환했다. 그는 벨리안에게 만약 자신, 즉 그림자 군주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벨리안은 엄숙하게 대답하며 그림자 군사들의 운명이 그들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진우가 죽는다면 그들 또한 존재를 멈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실은 진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 무게는 이그리트가 조용히 그의 뒤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었다. 이그리트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만약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그들의 군대가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진우는 집중해서 들었다. 이그리트의 목소리에는 허세가 전혀 없었고 오직 차갑고 냉정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다시 벨리안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평가를 구했다. 벨리안은 암울한 표정으로 적의 병력이 그들보다 100배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진우는 확률을 계산하며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들이 최소 1000만 명의 군대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섬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서는 S급 헌터 제이 밀스가 진우의 경고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한국 헌터의 말을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진우가 단지 게이트를 독점하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대담한 반항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끌어모았고 이 움직임은 진우의 경고를 계산된 과장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한국 헌터협회에서는 진철 회장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커져가는 움직임과 밀스의 지도 아래 헌터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모든 상황을 진우에게 전달했다. 진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고 진우가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인지 물었다. 진우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다. 8명의 군주군대를 한 번에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진우는 우선 한국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적부터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진우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해질 무렵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루즈강 본인이었다. 진우의 시선은 곧 수평선 너머로 향했다. 공항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게이트가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루는 그를 밖으로 이끌었고 게이트의 그림자 아래 집결한 10만 명이 넘는 중국 정예 헌터 군단을 소개했다. 그 광경에 진우조차도 잠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모인 이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이 대단했다. 루는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 군대가 평범한 군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최고의 정예였다. 루는 시계를 힐끗 바라보며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진우가 손을 내밀어 자신의 군대를 소환했다. 수천 명의 그림자 군단이 순식간에 나타나면서 압도적인 만화의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 광경에 압도당한 루는 진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즉시 깨달았다. 중국 헌터들의 힘도 분명 대단했지만 진우의 어둠의 군단을 마주한 순간 경외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바루는 루가 진우의 왼편에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자신이 차지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진우는 바루의 불만을 눈치채고 그에게 살짝 신호를 보내 루가 동료임을 조용히 상기시켰다. 루는 진우가 소환수와 거의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러나 그가 그 장면에 대해 더 생각하기도 전에 경보음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게이트가 열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거대한 게이트로 쏠리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무거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벨리안이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는 게이트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진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곧바로 전 세계 다른 게이트들의 상황을 물었다. 벨리안은 그곳에 배치된 그림자 군사들로부터 똑같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암울한 깨달음이 망치처럼 진우를 내리쳤다. 그는 틀렸던 것이다. 적은 병력을 여러 게이트에 나누지 않았다. 모든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켰고 그곳은 중국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서 제이 밀스는 민간인들과 헌터들을 뒤에 두고 당당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팻말을 흔들었고 무엇이 나오든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게이트가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긴 붉은 머리, 은빛과 붉은색이 섞인 갑옷,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그 남자는 천천히 내려오며 앞에 있는 인간들을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거의 무심하게 이곳의 왕이 밀스인지 물으며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밀스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맴돌았다. 아마도 진우가 이전에 짐승들의 충성을 얻었던 것도 대화와 위압감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자부심이 부풀어 오른 밀스는 가슴을 펴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그 남자에게 물었다. 붉은 머리의 인물은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밀스와 다른 이들을 시선 하나로 무시해버렸다. 그가 진짜로 찾고 있는 목표, 그가 원하는 이는 이곳에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진우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진우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캐나다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아담 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담이 제대로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을 들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담에게 지금 위치를 말하라고 다그쳤다.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과 여러 국장 요원들이 거대한 게이트 바로 앞에 배치되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더 강하게 추궁하며 무슨 움직임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담의 대답은 잠시 안도감을 주었다.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된 병력도 없었다. 하지만 곧 아담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며 변했다. 한 남자가 게이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귀를 찢는 폭발음이 전화선을 산산조각냈다. 아담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진우의 눈앞에 악몽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최상위 헌터들이 순식간에 제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용들과 괴수들이 하늘에서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는 아담 안에 심어둔 소환수에 집중해 하이오크 그림자 병사에게 요원을 붙잡아 순간 이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섬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비웃듯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붉은 머리의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하늘을 불길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공격을 준비했다. 다음 순간 불길이 그림자 병사를 집어삼키며 진우와의 연결이 고통스러운 섬광과 함께 끊어졌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속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적을 과소평가했음을, 그리고 더 나쁘게는 자신의 모든 전략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한편 참혹한 파괴 속에서 우뚝 선 붉은 머리의 인물은 두 팔을 넓게 벌린 채 눈을 감고 공포에 질린 소리를 만끽했다. 인간들의 비명, 고대용들의 포효, 하늘을 뒤덮는 수많은 날개의 소리. 파괴의 군주이자 용들의 왕 안타레스가 돌아왔다. 타르낙과 요구문트가 그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고 드래곤 킹의 목소리는 오싹한 위험을 담아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군단에게 파괴를 쏟아붓고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했다. 참사의 현장은 어둑한 방 안의 스크린에 어른거렸다. 술병들이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데이비드 브레너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콜로설 게이트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진우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이제는 고통스러울 만큼 정확해 보이는 불길한 예언이었다. 방 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듯했고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마치 세상이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다가오는 폭풍의 불가피함이 거의 입안에서 느껴질 정도였고 그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파멸의 감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방 안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데이비드는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에서 벗어나 시선을 들어 맞은편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 인물은 진우였다.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착하게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인사도 예의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차가운 명령만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진우가 카미시가 남긴 룬스톤을 달라고 하자 숨이 턱 막혔다. 잠시 동안 데이비드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상태를 사과한 뒤 유물을 넘기겠다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그를 괴롭혔다. 진우는 왜 이 룬스톤이 필요했던 걸까? 그는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진우는 이 유물을 괴물 침공에 맞서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그들은 소중한 룬스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헌터 지휘센터의 지하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데이비드는 진우가 전에 했던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을 지구로 보낸 존재들인 지배자들에 관한 말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지배자들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룬스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려를 드러내며 물었다. 진우의 대답은 직설적이면서도 소름 끼쳤다. 그는 룬스톤이 지배자들이 인류에게 준 도구로 마수 사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자들의 목적은 인간과 마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만화가 지구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무거운 어조로 이 룬스톤이 정말로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물었다. 진우의 대답은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시도해봐야만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헌터국 국장에게 더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노마셀러가 소유한 저택으로 향했다. 셀러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를 깊고 사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한때 어둠만을 품고 있던 남자는 이제 그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통찰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로 그녀가 한때 보았던 어둠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셀러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환상이 펼쳐지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 앞에 놓인 엄청난 짐과 그가 겪게 될 고통과 희생을 보았다. 그녀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더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고독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진우는 그녀의 반응에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한 뒤 그는 자신의 발밑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셀러시만 이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진실을 아는 채 홀로 남겨졌다. 높은 건물 옥상에서 진우는 홀로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결국 찾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다.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혜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평범함을 떠올리게 했다. 진우는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최근 일이 너무 정신없었다고 설명했다. 혜인은 이해한다는 듯 답하며 자신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는 잠시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고 그것은 멀게 느껴지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처럼 보였다. 통화가 끝나기 전에 혜인은 진우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단순한 약속이었다. 진우는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혜인은 진우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종인이 다가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일깨워주었다. 헌터들의 연합이 동원되었고 각자 악마의 세력과의 불가피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시아 헌터 연합, 유럽 헌터 연합, 그리고 중국 긴급 대응 연합까지 모두 최고의 인재들을 파견했고 그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전쟁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군대가 충돌하기도 전에 두 군주 사이에서는 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쓰러진 시체들 사이에 서서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군주를 찾아내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고 그와 맞붙기를 간절히 원했다. 드래곤 왕은 자신이 일으킨 파괴를 즐겼지만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만심에 차서 진우에게 그림자에서 나와 직접 자신과 맞서보라고 도발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우는 드래곤 왕의 존재를 느꼈다. 분노가 치솟았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곧 그를 찾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드래곤 왕은 그림자 군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부서진 건물 위에 서서 아래의 황량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그는 상대의 침묵을 곱씹으며 진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안타레스는 혹시 그림자 군주가 자신의 군대의 압도적인 수의 겁을 먹고 심연의 깊은 곳으로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하지만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미사일 한 발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더 많은 미사일이 이어져 끊임없는 파도처럼 쏟아졌지만 드래곤 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 높이에서는 군인들과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교신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적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믿고 있었다. 한 조종사는 몸을 기울여 아래 전장을 확인했지만 지상에서 불길이 솟구치자 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순식간에 거대하고 붉게 빛나는 눈이 전투기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본래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드래곤 왕이었다.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조종사들은 안타레스가 시선을 날카롭게 하고 순수한 파괴의 순결을 내뿜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소멸의 불길이 터져나오며 전투기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재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진우는 바우가 그를 위해 만든 성의 어둠 속 깊은 곳에서 홀로 왕좌에 앉아 있었다. 한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혼돈에 의해 깨어난 것이다. 전투의 부름이 찾아왔다. 때가 온 것이다. 진우는 바후의 존경의 말이 새겨진 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충성스러운 소환수를 이전에 꾸짖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바후의 변함없는 노고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바후는 주군의 부름을 듣고 앞으로 나섰지만 진우는 그의 걱정을 눈치채고 시선으로 그를 멈춰 세웠다.
벨리온이 바후 곁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이그리트도 곧 그들 곁에 합류했다. 벨리온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두 전사는 모두 왕의 안전을 깊이 염려하고 있었다. 진우는 3명의 군단장들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 모두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위험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잠시 아스본, 한때 그의 불굴의 의지를 칭찬했던 전젠 그림자 군주에게로 스쳤다. 진우는 아스본 역시 이런 의심의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었을지 궁금해졌다. 벨리아는 옛 주인을 떠올리며 진우 안에서 익숙한 불꽃을 보았다. 그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었고 똑같이 꺾이지 않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세 군단장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새롭게 다진 충성심으로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진우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칠 것을 맹세했다. 진우는 그들의 헌신에 힘입어 일어섰고 다가오는 전투를 완전히 준비한 상태였다. 조용히 숨을 내쉰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곧 떠나게 될 세상과의 마지막 연약한 연결고리였다. 진우의 생각을 눈치챈 벨리아는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진우는 망설였다.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결의가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그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기는 그의 손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진 진우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다. 전장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다. 하늘에서는 드래곤들이 남은 전투기들을 가차없이 쫓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마수들이 제멋대로 활보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은 한 조종사는 낙하산에 남은 조각을 움켜쥔 채 동료들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참혹한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던 중 어깨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시선을 돌렸다. 그가 돌아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그 앞에는 거대한 거미 같은 괴물이 우뚝 서 있었고 흉측한 입을 크게 벌린 채 그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속수무책으로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그는 괴물이 두 동강난 채 자신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조종사는 전장을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번쩍이는 단검을 들고 학살의 한가운데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헌터 성진우였다. 그가 도착한 것이다. 진우는 잠깐 어깨너머로 조종사를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새로운 마수의 무리가 이미 소란에 이끌려 피에 굶주린 포식자처럼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당황한 조종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무거운 목소리로 진우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불렀다. 하지만 진우는 거대한 괴물의 물결이 몰려오는데도 흔들림 없이 침착했다. 괴물들이 가까워지자 그는 손을 들어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단검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그들을 베어냈다. 그들의 뒤틀린 형체는 산산이 부서지며 전장의 어두운 액체를 흩뿌렸다. 가슴 속에 불타는 결의를 안고 진우는 피와 그림자를 뒤에 남긴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그는 멈춰서서 몸을 돌렸고 한마디 명령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부드럽지만 무한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혼돈의 세계에서 쓰러진 마수들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림자에 휩싸인 채 땅에서 일어섰다. 텅 빈 눈동자에는 새롭게 맺어진 충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소유되었고 이제 다가올 폭풍 속으로 새로운 주인을 따라 나아갔다. 예상대로 드래곤 왕은 그림자 군주의 동부 전선 도착을 곧바로 감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본능은 더욱 예리해져 새롭게 등장한 위협의 모든 움직임을 포식자의 시선으로 주시했다. 요구문트는 상황을 저울질하며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 진우를 한 번에 공격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타르낙은 더욱 신중하게 관찰하며 그림자 군주의 방대한 망자 군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안타레스는 조용히 그리고 계산적으로 그들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진우가 일부러 혼자 나타나 그들을 함정에 끌어들이려는 것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전면전을 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수 싸움이었고 드래곤 왕은 그림자 군주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릴까 경계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수백 개의 새로운 그림자들이 그의 군대에 합류했고 마치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어둠이 전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진우는 짐승 무리를 손쉽게 베어내며 그의 몸은 기계처럼 빠르고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단검을 휘두를 때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쓰러졌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파멸이 뒤따랐다. 그의 소환수들은 적진을 찢고 들어가 마수들을 하나씩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진우는 폭풍의 중심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불타올랐다. 학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우는 새로운 더 무거운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의 머리 위로 수백 마리의 와이번이 태양을 가리며 날아올랐고 그 검은 형상들은 전장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세력은 이전과는 달랐고 진우는 즉시 그들이 파괴의 군단의 일부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드래곤 왕 자신은 이번 물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파괴의 군주가 망설이고 있다면 진우는 그에게 행동할 이유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와이번 무리가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진우는 조용히 명령을 내뱉었다. 일어나라. 순식간에 전장은 폭발하듯 요동쳤고 쓰러진 짐승들이 그림자 군단으로 되살아나 하늘로 날아올라 다가오는 무리를 맞이했다. 격렬한 충돌이 하늘을 뒤흔들었지만 와이번들 사이에는 거대한 드래곤 한 마리가 숨어 있었다. 그 드래곤의 목구멍에서 밝고 뜨거운 빛이 모이더니 곧이어 엄청난 화염이 쏟아져 나와 수많은 그림자들을 순식간에 소각시켰다. 드래곤은 더 높이 올라가며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만화로 이루어진 군대 따위는 드래곤 왕의 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공격을 퍼붓기 전에 드래곤은 자신 위쪽에서 느껴지는 존재를 감지했다. 진우는 키자레 등에 올라탄 채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드래곤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검은 번개처럼 내려와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괴물의 핵을 꿰뚫었다. 드래곤 왕은 즉시 자신의 강력한 전사 중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는 그림자 군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그는 요그문트를 돌아보며 전세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매복을 준비하고 남아있으라고 명령했다. 요그문트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이고 준비 태세를 갖췄다. 그리고 안타레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수십 개의 포탈을 찢어 열었고 각각은 동부 전선으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다. 드래곤 왕과 그의 파괴의 군단 전체가 마침내 그림자 군주를 맞이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서부 전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마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마지막 무장 방어선이 무너졌다. 절박함이 공기를 가득 메운 가운데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방어선을 지키려 했지만 마수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나왔다. 한 마리가 병사들 무리를 향해 달려들며 그들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격이 닿기 전에 거대한 주먹이 괴물의 얼굴을 내리쳐 폐허 너머로 날려버렸다. 놀란 병사들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세계 최강의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서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이 한심한 벌레들을 박살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 존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혼돈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는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 강철의 군주 타르낙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타르낙의 위압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갑자기 토마스의 발밑에서 짙고 먹구름 같은 어둠이 퍼지기 시작해 그림자처럼 땅을 뒤덮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그 그림자 장막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랜드 마샬 펠리온. 그는 차가운 태도로 타르낙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마주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잠시 후 거대한 그림자 군대가 전장 곳곳에 나타나 타르낙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군주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정신적으로 안타레스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지만 텔레파시 연결이 끊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그 원천을 향해 번쩍였다. 투스크는 굳건히 서서 탐욕의 오브의 힘이 깃든 부적을 들고 있었고 그로 인해 군주의 통신이 방해받고 있었다. 타르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것은 그림자 군대가 늘 보여주던 무자비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교묘한 함정,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포효하며 진우는 군주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베루가 앞으로 나섰고 어둠의 만화가 그의 주위를 소용돌이쳤다. 타르낙을 노려보며 그는 군주님께 대한 모욕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타르낙은 하찮은 병사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에 분노하여 분노의 외침을 내지르며 괴기스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커지고 흉측해졌다.
하지만 베루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장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는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 괴수형 인간들의 왕과 단독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동부 전선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파괴된 들판을 하얗게 덮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드래곤 왕 안타레스가 서 있었고 불타는 시선으로 진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들판 건너편에서 진우도 그 시선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받아쳤다. 두 군주가 마침내 폐허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했으며 진정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안타레스는 망설임 없이 입을 벌렸고 파괴의 숨결이 분출되며 불길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공격은 오직 죽이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눈부신 섬광이 전장을 집어삼켰고 불길이 사방으로 폭발하며 어두운 하늘 아래 불의 바다가 포효했다.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재로 변해갔다. 진동이 가라앉아 드래곤 왕은 불길 속에서 진우를 찾기 위해 그을린 전장을 샅샅이 훑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연기 위쪽에서 그는 그림자 드래곤 위에 올라탄 진우를 발견했다. 진우는 간발의 차이로 뒤로 뛰어올라 폭발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진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조용한 결의로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순식간에 전장에 널브러져 있던 쓰러진 짐승들이 그림자 군단으로 일어나 어둠의 분노로 안타레스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발톱에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 불길의 폭풍으로 내뿜었고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집어삼켰다. 그들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고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는 재생조차 할 수 없었다. 불길 한가운데선 안타레스는 경멸스럽게 비웃으며 속으로 진우의 전략을 조롱했다. 그는 군주가 주력 병력을 다른 곳, 아마도 강철의 육신 군주와 맞서기 위해 보냈고 자신에게는 이런 약한 병사들만 남겨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이 자신의 우위를 만끽하기도 전에 멀지 않은 곳에서 포탈이 열렸다. 그 포탈 너머로 그는 진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타레스는 표정이 굳어지며 눈부신 속도로 하늘로 날아올라 진우를 쫓아 포탈 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인물은 함께 게이트를 통과했고 반대편에서 안타레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서부 전선 전체가 그림자 군단으로 들끓고 있었다.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땅은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진우의 군대가 일제히 내딛는 발걸음 소리가 땅 위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다. 한때 파괴의 군단에 속했던 용들조차 이제는 그림자 군주의 깃발 아래 행진하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급히 몸을 돌려 강철의 군주 타르나기 베루에게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옆에는 벨리온이 우뚝 서서 마치 지배의 상징처럼 검을 땅에 꽂아두고 있었다. 그 순간 진실이 명확해졌다. 진우는 먼저 타르낙을 제거해 그의 군세를 무너뜨린 뒤 드래곤 왕을 함정으로 유인했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감탄한 안타레스는 진우의 교활함을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림자 군주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것은 무모한 오만이었다. 바로 그때 변신의 군주 요그문트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요그문트는 망설임 없이 전장 곳곳에 거대한 포탈망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문들은 곧 전장을 지원군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타레스는 진우를 향해 자신만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군주를 간과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경고했다. 요그문트의 문이 있으면 끝없는 파괴의 물결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명령을 내렸고 그의 그림자 군대는 한순간에 그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안타레스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진우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마침내 자신과의 힘의 격차를 깨닫고 패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수백 마리의 와이번이 머리 위를 선회하며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완전히 고요하게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차분한 기대감으로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공기가 변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압력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고대의 힘이 번뜩이며 그의 주위 공간을 맴돌았다. 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의 눈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안타레스는 그것을 느꼈다. 진우가 소환한 힘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이 남긴 룬스톤에서 끌어낸 카미시의 힘. 한때 가장 강한 헌터들조차 공포에 떨게 했던 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돌아왔다. 진우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훨씬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포효를 내질렀다. 그것은
용의 위압, 전장을 절망으로 뒤덮는 비명이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와이번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마비되어 혼란에 빠졌다. 요구문트조차 포효에 휩쓸려 비틀거리며 숨을 헐떡였다. 파괴의 군단이 한 남자의 힘에 짓눌려 흔들리자 비명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안타레스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진우의 공격을 받았다. 진우는 괴력으로 드래곤 왕의 팔을 움켜잡아 그를 허공 속으로 끌고 갔다. 그들 주위로 그림자가 소용돌이쳤고 눈 깜짝할 사이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황량하고 고립된 풍경 속에 다시 나타났다. 안타레스는 황량한 지평선을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진우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온 것인지 물었다. 그림자 군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들이 병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계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안타레스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진우가 그를 요가문드와 증원군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었다. 소모전이었다면 진우의 만화가 고갈됐겠지만 1대1 결투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림자 군주가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었다. 안타레스는 어둡게 웃으며 영리한 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법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카미슈의 분노가 손에 형성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돌에 새긴 맹세처럼 울려 퍼졌다. 이 땅이 안타레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타레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진우의 결의를 인정했다. 그에게 이것은 인내심의 시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만 버티면 됐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용암 같은 에너지가 빛나며 인간의 형상을 벗어던졌다. 귀청을 찢는 포효와 함께 안타레스는 거대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으로 변신했다. 날개는 폭풍 구름처럼 펼쳐졌고 붉은 눈에서는 원초적인 힘이 이글거렸다. 파괴의 화신이 우뚝 서서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전쟁의 불길이 미국에까지 번졌고 노르마 세일로르는 창가에 서서 도시들이 눈앞에서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곁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브레너는 이 지역을 거칠 게 휘감는 만화의 강렬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진우가 이런 현실을 미리 경고했지만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하자 그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간절하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속삭이듯 물었다. 셀로르 씨는 눈을 감고 시야를 지평선 너머로 한없이 확장시켰다. 그녀의 감각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혼돈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진우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다른 이들도 함께 일어섰고 전 세계 각지의 헌터들이 전투에 동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빛은 멀리 있는 별처럼 서서히 사라져 공허 속에 삼켜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데이비드를 바라볼 때 그녀의 시선에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별들이 함께 떨어질 때 하늘에 하나의 무늬를 이룬다고 말했다. 비록 희미하지만 그 어스름한 별자리 너머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이 절망을 보았던 그곳에서 그녀는 파괴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진철 회장이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암울한 전쟁의 흐름을 곱씹고 있었다. 직원의 보고는 그가 바라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진우는 적을 일본 근처의 무인도로 성공적으로 유인했다. 그의 생각은 진우와의 과거 대화로 흘러갔다. 그때 진우는 거대한 게이트가 붕괴된 후 만화로 가득 찬 큰 무인도가 남았다고 언급했었다. 이제야 이 전장의 선택이 이해가 되었다. 진우는 바로 이곳에서 몸을 낮추고 곧 펼쳐질 대결을 예견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인류가 이 재앙을 견뎌낼 것임을 깨달으며 진철의 얼굴에는 안도의 옅은 미소가 스쳤다. 일본에서는 진우가 카이줄 위에 올라타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목구멍 깊숙이에서 포효하는 불꽃을 모으고 있는 드래곤킹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안타레스가 치명적인 브레스를 내뿜기 전에 기다란 진해 모양의 무기가 앞으로 휘둘러져 그의 목을 감아올리며 턱을 단단히 봉인했다. 불꽃이 안에 갇혀 버벅거리며 터져 나오지 못했다. 안타레스의 시선이 아래로 번쩍이며 벨리온의 굳건한 소나기와 마주치자 분노가 치솟았다. 그의 턱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섀도우 솔저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거대한 형체들이 달려들어 드래곤킹을 땅에 내리꽂았고 그들의 거대한 손으로 그를 단단히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투스가 중력의 힘을 증폭시켜 안타레스를 땅에 반복해서 내리찍으며 충격을 더했다. 위쪽에서 베루와 그리드가 쌍둥이 미사일처럼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힘으로 드래곤 왕의 얼굴에 부딪혔다. 그 다음으로 이그리스가 악마 군주의 검을 들고 내려왔다. 천둥 같은 일격으로 그는 검을 안타레스의 머리 위로 내리쳤고 번개가 눈부신 아크를 그리며
하늘이 그 주위에서 갈라졌다. 진우는 카이젤 위에서 혼돈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림자 군대가 안타레스와 치열하게 맞붙는 전장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폭풍을 뚫고 울려 퍼졌다. 드래곤 왕의 눈이 분노로 불타올랐고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오히려 반겼다. 그것을 드문 짜릿함이라 부르며 말이다. 그때 진우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엄청난 힘이 모이고 있었다. 안타레스가 공기를 갈라놓는 포효와 함께 드래곤 피어를 폭발시켰다. 충격파가 대지를 가르며 그림자 군단의 뼛속까지 흔들었고 공기를 뒤틀며 그들의 진우와의 연결을 끊어버렸다. 진우는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군단을 철수시켜 그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는 회복할 틈조차 없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드래곤 왕이 다시 입을 벌리더니 불길이 다시 타오르며 전장을 집어삼키는 뜨거운 화염을 뿜어냈다. 진우는 즉시 반응하여 불길이 땅을 녹여버리기 직전에 카이제를 끌고 함께 재빨리 벗어났다. 연기가 그를 감싸는 가운데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자신을 혼돈의 화신,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단련된 자라고 칭했다. 그는 전투의 경로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불타는 눈빛으로 자신이 용들의 왕이자 파괴의 군주인 안타레스라고 선언했다. 안타레스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진우는 드래곤 왕의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완전히 깨달았다. 그의 불사 병사들조차도 안타레스의 불꽃 순결을 정면으로 맞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그 사실의 무게가 진우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변한 안타레스는 섬뜩한 감탄을 담아 말을 이었다. 그는 진우의 눈에서 희미한 긴장감을 포착하고 침착한 태도로 그를 안심시켰다. 드래곤 왕은 전투 중 진우가 자신의 팔을 붙잡았을 때 얼마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진우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진우의 힘과 그가 짊어진 무게를 인정하며 안타레스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 군주로서 다른 군주와 대화하러 온 것이었다. 진우가 전임자의 기억을 물려받았다면 그는 이미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의 진짜 적은 이 세계가 아니었다. 적은 바로 지배자들이었다. 군주들을 존재에서 지우기 위해 태어난 그들의 군대는 차원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진우조차도 그 운명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우는 조용히 들으며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안타레스는 한때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진우를 죽이려 했었다고 고백했지만 진우의 힘을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드래곤 왕은 진우의 능력이 아스본과는 달랐으며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드문 잠재력임을 인정했다. 그때 안타레스는 제안을 내놓았다. 진우가 가족의 안전을 원하든 조국의 보호를 원하든 파괴의 군단의 철수를 원하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했다. 드래곤 왕은 진우가 이 세계를 다스릴 자질이 있다고 확신하며 심지어 지구 전체의 지배권까지 제안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림자 군주가 자신의 손을 잡아 힘을 합쳐 통치자들의 군대를 무너뜨리자는 것이었다. 진우는 내밀어진 손과 그 손이 담고 있는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비웃었다. 진우는 안타레스를 단 한순간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래곤 왕의 눈에는 평화가 아닌 파괴가 불타고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그의 가면과 사륙에 대한 갈망을 이미 보았다. 진우의 거절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자 안타레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침착하던 얼굴은 미소로 뒤틀리더니 천둥처럼 울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제안이었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안타레스는 손을 뻗었고 그 손은 순식간에 거대한 드래곤의 발톱으로 변해 천둥 같은 발소리와 함께 진우를 향해 내리쳤다. 진우는 날카로운 본능으로 재빨리 몸을 피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고 숨을 고르는 찰나 카이제를 소환해 그 위에 올라탔다. 두 사람이 하늘로 솟구치자 안타레스는 다시 한번 완전히 드래곤의 모습으로 변신해 하늘을 밝히는 불꽃 숨결을 충전했다. 하지만 진우는 재빠르게 반응해 카이젤에게 급강하를 명령했다. 와이번은 완벽한 타이밍에 아래로 급강하며 그들 뒤를 태우는 뜨거운 불길을 가까스로 피했다. 불길이 멈추는 순간 진우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카이젤의 등에서 총알처럼 튀어오르며 칼을 뽑아들고 오라가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검은 에너지가 공중에서 수많은 촉수로 갈라지며
드래곤 왕의 머리를 거칠게 후려쳤다. 카미시의 오라의 분노가 진우의 검을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안타레스의 갑옷으로 된 왕관을 내리쳤다. 다시 카이젤의 등에 착지한 진우는 여전히 적을 주시했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치명적인 일격에도 상처 하나 남기지 못했다. 안타레스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위험을 직감한 진우는 즉시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카이젤이 물러나기도 전에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드래곤의 포효. 가장 강한 존재조차 마비시키는 고대 지배의 외침이었다. 카이젤의 날개가 비행 도중 떨리며 흔들렸고 진우 역시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와이번은 본능과 충성심에 이끌려 자신의 꼬리로 진우를 감싸 안은 뒤 단 한 번의 절박한 동작으로 그를 등에 태운 채 멀리 던져냈다. 진우는 공중에서 굴러떨어지며 카이젤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두 눈이 크게 열렸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탈 것을 소환하려 손을 뻗었지만 하늘은 이미 불길로 뒤덮여 있었다. 안타레스의 다음 화염이 두 번째 태양처럼 몰아치며 카이젤은 그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와이번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그 몸은 재로 변해버렸다. 안타레스가 지평선을 훑어보며 그의 주둥이 끝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진우는 드래곤 왕의 몸에 난 바위 같은 비늘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고 한쪽 발은 뾰족한 표면 깊숙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일그러졌다. 안타레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마치 마그마처럼 그의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웠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단검을 들어 드래곤 왕의 가죽에 곧장 꽂아 넣었다. 그 힘에 주변의 공기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이어가기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켰다. 안타레스의 거대한 발이 쾅 하고 내려쳤다. 진우는 간신히 몸을 빼내어 불타는 표면 위를 굴렀다. 그리고 굳은 결의로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진우는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즉시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땅에서 솟아올라 고대 드래곤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은 꺼져가는 별처럼 이글거리며 안타레스를 향해 돌진했고 맹렬한 분노로 그를 포위했다. 한 마리는 드래곤 왕의 목을 턱으로 물어버렸고 나머지 두 마리는 목구멍 안에 빛나는 불덩이를 모았다. 심장이 한 번 뛴 뒤 그들은 일제히 불을 뿜어내며 파괴의 군주를 소용돌이치는 불길 속에 집어삼켰다. 진우는 바위 가장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격돌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림자 드래곤들이 파괴를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의심이 스며들었다. 안타레스의 순수한 힘은 그가 지금껏 마주한 어떤 것보다도 강력했다. 그는 평소의 전술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적수는 더 위대한 것,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발밑에서 어둠이 부풀어 오르며 그림자가 몸을 감싸듯 위로 꿈틀거렸다. 그림자들은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며 심장이 뛸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반응하는 듯했다. 어둠의 정수가 솟구쳐 오르며 겹겹이 몸을 감싸 형태를 이루었다. 안타레스는 여전히 전투에 몰두한 채 잠시 멈췄다.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뭔가 낯선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진우의 오라가 변하고 있었고 죽음의 힘이 짙은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진우의 형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단순히 그를 갑옷처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재구성하여 거대한 검은 형상으로 빚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를 위한 갑옷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어둠이 산처럼 솟아오르더니 그는 거대한 모습으로 서서 그의 실루엣이 하늘을 가렸다. 드래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스트랄라이제이션은 진우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만 허락된 형태였다. 섀도우 모나크는 한때 찬란한 빛의 조각이었다. 그는 결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없어야 했지만 지금 이곳에 죽음으로 빚어진 육신을 두른 채 서 있었다. 진우가 죽음의 힘 자체를 지구로 가져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안타레스의 머릿속에 피어올랐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의 앞에 거대하게 우뚝 서 있었고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공포였다. 한편 진우는 이 거대하고 어두운 형상에 완전히 휩싸인 채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끝없이 흐르는 힘의 흐름, 아스본의 유산, 그림자 군주의 마지막 선물이 그의 사지 곳곳에서 맥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배였다. 드래곤 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야 그는 이해했다. 진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랜 시간 넘나들며 그것을 완전히 터득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스본이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힘은 진우를 살아있게 두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안타레스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드래곤 왕은 또 한 번의 지옥불을 내뿜었다. 불길이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한 손만을 들어 올렸다. 어둠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그는 불길을 정면으로 맞받아쳤고 강력한 만화의 힘으로 그것을 되돌려 던졌다. 되돌아간 불길이 안타레스를 향해 포효하며 곧장 내리꽂혔고 그는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타격을 받았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지만 드래곤 왕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다. 이제 두 군주 모두 궁극의 형태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은 동시에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충돌은 대지를 갈라놓을 듯한 충격파를 일으켰고 두 힘은 격렬한 대치 속에서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둘은 동시에 몸을 떼어내며 뒤로 물러났다. 안타레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거대한 발톱이 허공을 가르며 진우의 중심을 정주준했다. 하지만 진우는 왼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며 단번에 멈춰 세웠다. 그리고 같은 동작으로 오른 주먹을 드래곤 왕의 얼굴에 꽂아 넣었고 그 충격음이 하늘을 울렸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드래곤 왕이 재빨리 피했다. 안타레스는 갑작스러운 속도 증가로 앞으로 돌진하며 입을 크게 벌려 진우의 옆구리에 송곳니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안타레스는 진우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려 마치 헝겊 인형처럼 마구 흔들다가 거친 힘으로 그를 공중으로 내던졌고 진우는 거대한 성벽에 세차게 부딪혔다. 진우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파괴의 숨결이 이어졌고 타오르는 열기가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진우는 재빨리 반응해 폭발의 경로에서 몸을 비켜냈다. 폭발로 인해 그의 오른쪽 어깨가 그을리며 화끈거리는 상처가 남았지만 진우는 굳건히 버티며 만화로 감싼 검을 뽑아 망설임 없이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드래곤 왕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또 한 번의 불꽃 숨결이 진우를 정조준하며 모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며 불길의 폭풍이 시작되는 지점을 검으로 베어냈다. 진우의 검이 불길을 가르며 그는 이어서 맹렬한 일격을 휘둘렀다. 그러나 안타레스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전장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안타레스는 날개를 천둥처럼 퍼덕이며 높이 솟아올랐다. 하늘 위에서 그는 불길로 감싸인 포탈들을 소환했고 그 포탈들마다 불의 폭풍이 쏟아져 내려 마치 천벌처럼 진우를 향해 내리꽂혔다. 세상이 붉은 폭우 아래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지옥불 속에서 안타레스는 주위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만화가 깃든 검이 그의 거대한 몸을 꿰뚫었다. 땅에서 더 많은 검들이 솟아오르자 드래곤 왕의 고통스러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진우는 유령 같은 검들을 연속으로 소환해 각각 안타레스를 겨냥하며 그의 불길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드래곤 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몰아치는 검의 폭풍을 파괴적인 화염의 숨결로 맞받아쳤고 두 힘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대재앙 같은 폭발을 일으켰다. 충격파가 하늘을 밝게 비췄지만 결국 안타레스의 불길이 진우의 방어를 뚫고 지나갔다. 검들의 연속 공격이 산산조각 났고 남은 불길이 그림자 군주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주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폭발로 그를 집어삼켰다. 먼지가 가라앉아 진우는 힘겹게 일어나려 애썼다. 불길이 만화가 깃든 그의 갑옷을 찢어놓았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에 그을리고 만신창이가 된 채 그는 흐릿한 시야로 간신히 안타레스가 전쟁의 신처럼 연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진우는 전투의 대가 그리고 엄청난 힘을 끌어쓴 대가로 짓누르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매 순간마다 그의 힘이 더욱 빠져나갔다. 전장 건너편에서 드래곤 왕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의 존재감은 안개를 칼날처럼 가르며 드러났다. 그는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진우는 흔들림 없이 그림자 갑옷을 다시 활성화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무기를 집어들었고 카미슈의 분노를 소환했다. 안타레스는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진우의 저항 시도를 비웃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번개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무기가 격렬하게 부딪히며 강철과 강철이 맞닿는 순간 불꽃이 튀었다.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안타레스의 목소리가 진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요그문트와 파괴의 군대가 일으킨 혼돈, 전장에 퍼져가는 파괴에 대해 속삭였다. 드래곤 왕의 검이 내리칠 때마다 독이 담긴 말과 조롱이 함께 쏟아져 나와 진우의 정신을 꺾으려 했다. 안타레스는 진우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재로 변할 것이며 그가 붙잡고 있는 평화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래곤 왕의 단단한 비늘과 부딪히며 닳아버린 진우의 단검 중 하나가 마침내 부러져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허공을 빙글빙글 돌았다. 안타레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냉혹하고 빠른 동작으로 진우의 배에 검을 꽂아 넣었다. 칼날이 몸을 관통하며 피가 쏟아졌고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상처의 충격에 온몸이 떨렸다. 드래곤 왕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는 세상을 뒤덮은 고통과 자신의 불길 아래 짓눌린 인류의 비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안타레스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의 검을 단두대처럼 진우에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이 잃어진 것에 대해 말하며 진우가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조롱했다. 그러나 진우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핏발선 눈이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시선이 드래곤 왕과 마주쳤다.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단검이 다시 날아와 안타레스를 뒤에서 강타하며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기습 공격에 안타레스는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 틈을 이용해 몸을 날려 거리를 벌렸다. 그러나 단검은 안타레스를 둘러싼 장벽을 뚫지 못했다. 드래곤 왕은 그 시도를 비웃으며 다시 한번 진우를 조롱했다. 그리고 용의 이빨 하나로는 용의 왕을 해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안타레스의 입가에서 어두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어둠에서 태어난 불꽃과 빛에서 태어난 어둠이 충돌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여겼다. 그에게 이 전투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는 깔보는 기색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우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 역시 결말을 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안타레스가 상상한 결말이 아니었다. 진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속도는 눈부실 정도였다. 안타레스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며 파괴의 군단이 이곳을 굳이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진우의 잘린 머리를 직접 가져다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진우가 다가오자 무언가가 달라졌다. 안타레스는 그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감도는 불안함을.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진우의 그림자 군단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검은 파도처럼 그의 뒤를 에워쌌다. 그들은 함께 돌진하며 손을 뻗었고 그들의 집단적인 힘이 곧장 안타레스를 향해 쏟아졌다. 파괴의 군주 안타레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의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며 마지막 위협을 내뱉었다. 자신을 거역한 진우를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는 순수한 에너지가 튀었고 힘이 한계까지 치솟았다. 이제 그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검을 들었던 아버지의 기억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던 전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뜻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진우 자신이었고 세상을 지키고 끝없는 죽음과 파괴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 그 짐을 짊어진 것도 바로 그였다. 그리고 그는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단검을 안타레스의 몸에 휘둘렀다. 칼날은 드래곤 왕의 방어를 찢고 그를 가르는 빛의 궤적을 그렸다.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이를 악물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있겠냐고 안타레스에게 물었다. 인벤토리에서 아버지의 단검을 꺼내며 그 순간의 기억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갈라지며 마치 신들이 이 결말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리고 진우는 망설임 없이 단검을 안타레스의 가슴에 꽂았다. 칼날은 드래곤 왕의 갑옷을 꿰뚫고 마지막 치명타를 가했다. 안타레스는 비틀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를 내려다 보았다. 위에서는 하늘이 터져 열렸다. 지배자들의 군대가 끝없이 문을 통해 쏟아져 내렸다. 안타레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문도 이런 침공의 징후도 없었다. 세계와 세계 사이의 균열을 여는 데는 불가능한 힘이 필요했을 터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우가 그를 이곳으로 유인해 군단과 떨어뜨려 놓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가 어떻게 지배자들과 연락을 취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그가 모든 것을 깨닫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배자들이 인간의 그릇들에게 힘을 빌려주었고 그들이 이 세계에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을 통해 지배자들은 이곳을 감지했고 이를 신호로 삼아 미리 문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안타레스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우는 그릇들을 이용해 문을 소환했고 전투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쟁이 인류의 편에서 끝나도록 만든 것이었다. 진우의 눈빛은 그를 꿰뚫었고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안타레스에게 배신을 주도한 자가 바로 그였으며 백염의 군주와 짐승의 군주를 아스본에게 풀어놓은 장본인임을 상기시켰다.
안타레스는 잠시 머뭇거렸고 진우의 말에 담긴 무게가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는 100여 매 군주가 자백이라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진우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진우는 그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스본이었다. 그리고 진우는 느리고 도전적인 몸짓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옛 그림자 군주가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 행동에 안타레스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칼을 들어 무방비 상태의 진우를 베어내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사방에서 빛의 창이 쏟아져 내려 용왕을 돌진 도중 꿰뚫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멍하니 있었고 위를 올려다보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가장 밝은 조각이었다. 힘이 빠지고 타라스의 시선이 부드러워지자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는 자신을 둘러싼 빛의 찬란함과 어둠의 시면 그리고 균형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친 듯하면서도 묘하게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승리는 언제나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영원한 안식을 속삭이며 언젠가 저 너머에서 다시 진우를 만나길 바랐다. 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는 용왕에게 그들의 길이 반드시 다시 교차할 것임을, 이 끝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 오랜 인연 속에 잠시 멈춤일 뿐임을 확신시켰다. 안타레스는 무너져 내렸고 빛이 그의 형체를 삼키며 그의 지배가 남긴 마지막 메아리마저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가장 눈부신 빛의 조각이 땅으로 내려와 그 찬란한 형체가 진우 앞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오랜 고통의 전쟁을 끝냈음을 인정했다. 진우는 자세는 흔들림 없었지만 시선은 깊은 사색에 잠긴 채로 잠시 통치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부탁을 건넸다. 그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으며 그것은 오직 가장 밝은 조각만이 이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흥미를 느낀 통치자는 주저없이 동의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신성한 유물인 환생의 잔을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말에 통치자들 사이에는 침묵의 물결이 흘렀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우의 요청이 지닌 무게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통치자는 곧 그런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하며 시간을 되돌리면 쓰러진 군주들 또한 모두 부활하게 되고 그들 각자는 패배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한 채 이 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진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험을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시간이 되돌려질 때 어떤 군주도 지구에 강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차원의 틈이라는 공허 속에서 혼자 그들을 상대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이들로부터 전쟁을 멀리 떨어뜨려 두겠다고 했다. 통치자는 진우가 짊어지려는 짐의 무게를 느끼며 확신이 없다는 듯 목소리를 냈다. 왜 그가 기꺼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막대한 책임을 짊어지려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완벽한 결과를 찾기 위해 수없이 환생의 잔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 진우가 이룬 것은 모든 시간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였다. 인류는 구원받았고 균형도 회복되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지우려 하는가? 진우의 시선이 옆구리에 매달린 단검, 아버지의 단검으로 떨어졌다. 그 무기는 희미하게 빛나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순히 승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비극을 되돌리고 학살 속에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되살리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 지배자는 엄숙하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은 뒤 다시 한번 경고했다. 잔의 힘은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그 신성한 본질은 이미 닳고 약해져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 사용이 될 것이다. 진우가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것이다. 지배자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평화의 길을 제안했다. 이제 그는 쉴 수 있었고 살아남은 이들에게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면, 차원 간의 전쟁으로 홀로 돌아간다면 그의 이름도 전투도 희생도 기억해줄 이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승리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패배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배자는 그에게 물었다.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가? 진우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그러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지며 굳은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눈꺼풀 뒤에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는 그들을 보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두려움의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인이는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전선의 맨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다. 진철은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 전투의 절정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진호는 책상이 어지럽게 어질러진 채 아진 길드 사무실에서 필사적으로 전화를 조율하며 모든 것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각각의 기억은 그를 따뜻함으로 채웠고 피로와 불확실함을 하나씩 깎아내려 결국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내렸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결정의 무게가 이미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결의 또한 함께였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자신의 요청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그는 시간을 되돌아갈 것이고 이번에는 그 짐을 혼자서 짊어질 것이다. 이로써 최종 결전편이 마무리되고 솔로 레벨링의 메인 스토리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도 곧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에필로그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